그래서 문자는 명령어 텍스트고 단축키는 T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작성하는 기능, 단축키 T를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커서가 십자가로 바뀌면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문자는 이렇게 첫 점을 잡으시고 반대쪽 구석점을 영역을 설정을 한 채로 놔주시면 커서가 깜빡이면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게 이제 문자 편집기라 그래서 편집기가 활성화되고 문자 들어가는 크기라든지, 그리고 우리 한글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문자 굵기, 기울기, 그리고 중간에 치소선, 밑줄선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글씨체도 마찬가지 굴림체나 요 들어가 보시면 다른 다양한 글씨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도면층 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아마 치수선이나 중심선의 레이어를 두고 문자로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 레이어를 별도로 만들면 문자에 따라서 문자 레이어 도면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자리 맞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리 맞추기 A라고 된 부분을 눌러서 바닥 부분을 열어보시면 맨 위 왼쪽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중간 중심도 있고 맨 아래 오른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맨 위에 왼쪽부터 글씨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맨 아래 오른쪽은 맨 아래에 오른쪽부터 글씨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칸이 있으면 글씨가 기울어지기보다는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중심, 가로의 중간이고 세로의 중심 딱 중간에 맞춰서 글씨가 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간 중심 MC 요거를 선택을 한 채로 글씨를 한번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 앞에 글머리 기호라든지 행간, 그리고 글씨를 어떤 식으로 쓸 건지 여기서도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가로와 세로를 모두 다 자리 맞춤을 중간 중심으로 맞춰 놓고 글씨를 씁니다. 자, 중간 중심을 맞춰 놓고 문자 크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화살표를 열어보면은 숫자가 없고요. 여기는 바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 높이 3.5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3.5로 바꾸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평면도라고 글씨를 한번 써보면 평면도 이렇게 글씨를 쓰면 여기 글씨가 써지고요.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밑줄로 바뀝니다. 그 아래 줄로 바뀌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그러니까 닫기를 누르고자 하면은 마우스 클릭으로 이렇게 닫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또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창이 종료가 됩니다. 또는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을 누르셔도 창이 종료가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지금 레이어가 전 중심선으로 되어 있는데, 자, 뭐 0 레이어로 하나 바꿔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0으로 바꿔서, 예. 자, 평면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텍스트 하면은 이렇게 커서가 되고요. ABC 하면서 십자가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반대쪽에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 창이 나오고요. 이때 문자 높이 3.5, 그리고 자리 맞추기를 중간 중심으로 맞춰 놓고, 이번에는 뭐 정면도를 쓰고 싶다 그러면, 자, 정면도를 정면 한 칸 띄우고 또 면도 이렇게 하시고, 닫는 방법은 닫기 누르셔도 되고, 이 바탕화면 흰 화면을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도 이렇게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객체를 이동하거나 뭐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뭐 무브키나 카피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무브를 누르면 방금 한글을 썼기 때문에 여기도 한글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한글을 입력한 다음에 명령 단축키가 바로 안 먹는 거는 한글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영키 한번 바꿔주시고, 뭐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무브 선택하시고 객체 선택한 다음에 뭐 이렇게 이동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스냅이랑 직교가 켜져 있어요. 네네. 글씨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커서가 깜빡이면서, 자, 글씨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평면도인데 뭐 우측면도다 이런 식으로 우측면도 이렇게 글씨를 바꿔 쓸 수 있고,
마찬가지 닫기 위해서는 바탕화면 있죠. 여기 흰 화면 또는 닫기 또는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화면이 닫힙니다. 밖에를 그냥 사실 클릭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클릭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고 뭐 이동이나 복사 똑같이 들어갑니다. 무브를 누르시게 되면 M 누르시고 자, 객체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기준점을 지금 글씨 같은 경우에는 뭐 끝점이 잡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이동도 되고 뭐 카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카피로 CO 누르시고 객체 선택 엔터. 객체 선택해서 좌우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타이틀이라 그래서 평면도라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 요렇게 기호까지, 부호까지 붙여서 작성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종이에 보시면 있다. 그쵸? 자, 얘는 보니까 여기 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긴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타이틀 기호를 넣어주고 평면도, 그 다음에 축척까지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해보면 자, 서클을 먼저 그리면 손잡기가 편하겠죠? 반지름이 자,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5입니다. 자, 5이고 라인으로 끝선에서 반대쪽까지 50 선을 그어주시고요. 마찬가지 중심에서 4분점까지 선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지금 평면도가 있고요. 밑에는 축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거 글씨를 쓰실 때 마찬가지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텍스트 T 누르시고 그럼 드래그 적당히 적당히 해서 자, 글씨 크기 문자 높이 주어집니다. 보통은 어떤 문자는 이 크기로 하세요. 그리고 다른 문자는 이런 높이로 하세요가 나옵니다. 문자 높이랑 이런 것들 먼저 바꿔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 중간 중심 하지 않으셔도 글씨 쓸 수 있다. 그쵸? 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굳이 또 자리 맞추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평면도다 그러면 평면도다 그러면 한영키 유의하셔서 평면도 하시고 클릭. 자, 근데 위치가 안 맞죠? 이럴 때는 딱 맞게 쓸 수 있는 거는 칸에 들어가면 딱 맞는데 얘처럼 좀 자유롭게 써도 된다 그러면 무브로 객체 선택하시고 밑으로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 자, 또 밑에 축척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또 텍스트 눌러서 하느니 자, 카피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살짝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축척 21/2 하시고 요거를 크기를 2.5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2.5 바꾸고 안 바뀌는데요 하면은 탭키를 딱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탭키, 키보드에 탭키 있죠? 그 다음에 무브가 바로 안 붙을 때는 한영키, 한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 무브키로 바꾸시고 자, 적당히 위치를 이 우측에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타이틀에 평면도가 있고요. 축척. 그리고 이게 아주 뭐 정확하게 딱 중심에 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 보시면 적당히 이 선의 중심에 글씨 오시면 되고 약간 끄트머리에 축척이 오면 됩니다. 막 여기서 여기까지가 막 뭐 3.5여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에 문자의 높이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평면도 마찬가지 작업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원에 숫자를 넣고 싶다.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맞추면 되겠죠. 그쵸? 문자 높이를 3.5로 했을 때 만약에 서클을 전체 지름이 6 정도 되게 제가 글씨를 쓰고요. 자, 여기 지름 하이가 6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는 살짝 드래그 하셔서 2.5로 해도 되겠네요. 자, 숫자 뭐 1번이라고 쓰고 무브로 위치만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 한글처럼 이렇게 뭐 그 원형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숫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있기는 한데 그냥 요렇게 작성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 그대로 옆에다가
복사해서 1번,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적당히 위치 중간점에 딱 맞추시면 되고요. 자, 숫자를 쓸 때, 네. 자, 우리 텍스트 쓰면은 이응 한자에 들어가시면 있기는 있다, 그쵸?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뭐 15까지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숫자를 만들거나 조합을 해야 될 때는 요렇게 그냥 바로 도형이랑 문자를 넣으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씨 작성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칸 안에 있는 글씨를 쓰고 싶다. 자, 그럼 똑같아요. 네. 일단은 칸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칸이 보니까 25에 50짜리, 30짜리입니다. 그러면 55짜리가 위로 8씩 이렇게 옵셋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선, 자, 라인 엔터 하시고 25에 30을 더한 55를 입력을 한 다음에 옵셋을 8씩 이렇게 넣어줍니다. 간격 띄우기. 지금 레이어 구분은 그냥 0으로 지금 작업을 해볼게요. 마찬가지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지금 직교랑 스냅, 5스냅 켜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 25에 30만큼 간격 띄우기 해줍니다. 25, 또 30 하셔도 되고, 끄트머리 라인은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선을 조금 두껍게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선을 넣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달라져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칸 안에 글씨를 써야 됩니다. 그쵸? 칸 안에 글씨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텍스트 T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지점 잡기가 더 쉽죠. 사실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자, 첫 점과 끝점 요 사이를 드래그 하시고, 이때는 필수적으로 이 사각형 안에 가로의 중간 그리고 세로의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리 맞추기에 들어가서 중간 중심을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 칸 안에 딱 맞춥니다. 물론 자리를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뭐 대각선 그어서 여기다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네. 텍스트 들어가셔서 그럼 요때 바로 글씨 크기를 우리 3.5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3.5로 바꾸시고 수험 번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옆에도 마찬가지 텍스트 T 누르시고, 자, 한쪽 구석점에서 왼쪽 구석점 드래그 하시고 자리 맞추기 중간 중심에 글씨 높이 3.5입니다. 자, 그런데 맨날 요거를 또 계속 밑에 거도 반복을 해야 되면 귀찮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까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차피 자리가 중간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요. 밑에도 똑같이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자, 카피를 누르시고요. 이 두 개 글씨만 복사하시면 되죠. 엔터 누르고. 근데 대충 여기다 이렇게 누르면 잘 중간 중심 못 잡겠죠? 그래서 카피를 할 때는 이 객체들은 끝점이 안 잡히지만 요 선에는 끝점이 잡힙니다. 그럼 기준점을 이 선의 끝점을 잡고 클릭했죠. 그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기준점 끝점에 가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엔터 또는 ESC를 누르시고, 자, 수험번호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꿀 수 있죠. 이름. 그 다음에 또 옆에 가서 또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자. 실제 시험에서 이제 자기 이름이랑 수험번호랑 그날 날짜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2021, 1020 점 하나씩 찍으시고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치수선은 안 넣어도 됩니다. 치수선은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참고하실 때, 작업하실 때만 참고하시면 되고, 글씨 크기나 이런 거는 이제 값이 주어집니다. 그 크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내가 가만보니 수험번호 틀렸다. 더블 클릭해서 언제든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자, 보셨죠? 카피를 할 때 어떤 기준점을 잡느냐. 두 개 같이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카피로 CO 엔터. 그리고 명령이 안 먹을 때는 한글은 좀 늦게 떠요. 한글은 저도 지금 카피했는데 막 채 이렇게 쳐집니다. 자, 명령이 늦게 뜨거나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한글 한영키를 반드시 한번 바꿔보시고
영문으로 바꾼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1, 2, 3 요걸 복사를 했어요. 카피로 CO 누르시고 객체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선택하고 뭐 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다중 복사를 지금 할 수가 있다, 그쵸? 이렇게 옆으로 계속. 자, 그런데 나는 다중 복사가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복사가 한 번만 하고 이렇게 딱 끊기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카피를 하고 객체 선택을 한 다음에 기준선을 잡고 끊을 때 지금 보시면 상단에 자 복사의 모드가 다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 돼 있어야 이렇게 계속해서 첫 번째 객체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속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드가 단일 모드로 되어 있으면 또 복사가 한 개만 하고 딱 끊겨요. 자, 그럼 그걸 언제 바꾸냐? 객체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 모드라고 있습니다. 모드에 가서 지금 저 보시면 저도 다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단일로 되어 있으시면 다중 M을 누르시면 되고요. 단일로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자 복사를 하고 명령이 딱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럼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객체 복사를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모드에 가서 카피에 객체 선택하고 엔터 모드에 가서 모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또는 다중으로 바로 하셔도 되는데 아예 그냥 모드를 다중 M으로 바꿔주시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